네,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학이 시작하고 이제 학기 중에 있었던 학폭위들이 막 진행돼서 결과가 막 쏟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를 하면 청구인 내지는 원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청구인이라고 하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가 되는 거죠. 원고가 피청구인, 피고가 되는 교육지원청, 이 사건 학폭위 처분을 내린, 징계를 내린 교육지원청이 되는 거예요. 지원청을 상대로 이제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는데, 그러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한 당사자가 남죠. 이 사람이 과연 여기에 참가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의 참가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가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참가 제도가 무엇이냐, 예를 좀 들어볼게요.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를 해서 가해자 학생한테 학급 교체, 징계 처분이 학폭에서 내려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 라고 해서 징계 처분의 취소 내지 변경을 위해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구인은 학급 교체 징계를 받은 가해자 측, 피청구인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이 되겠죠. 강남서초 관할 학교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청구서를 서울시 교육청사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에게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청구서를 받아보고 강남서초교육지원청장은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또 제출하고, 그럼 청구인 측이 이걸 보고 또 재반박을 하고 그 서면을 또 재반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피해자는 빠져 있습니다.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가해자의 이 학급교체 징계 처분 취소가 인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학급교체 징계가 아예 없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내지는 이제 변경될 수도 있어요. 조금 낮은 조치로. 그러면 이 친구가 학급교체를 다른 반으로 갔다가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이 반으로 와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또 그 친구랑 같이 수업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학교 다니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는 법률적인 불이익은 아니에요. 법률상의 불이익과 사실상의 불이익을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법률적인 불이익은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건 불이익이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을 보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피해자가 되겠죠.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가해자 측의 행정심판 청구가 제기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3자로서 이 절차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참가제도라고 합니다. 참가를 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급교체 처분이 타당했고 이건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겠죠. 그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봐라 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걸 참가제도라고 합니다. 참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인용이 되어지면 그때는 참가인도 당사자가 돼요. 그래서 2당사자 구조가 아니라 3당사자 구조가 되는 겁니다. 청구인, 피청구인, 참가인. 청구인은 가해자, 피청구인은 학폭위 교육청장, 그 다음에 참가인은 이제 피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거꾸로도. 피해자가 생각하기에 학급교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나한테 큰 잘못을 했고 어차피 학급교체 해봤자 복도에서 만나고 이러면 내가 너무 불안하고 싫을 것 같아요. 그럼 전학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 피해자 측에서는 학급교체 징계가 너무 과소하다는 걸 이유로 행정심판 내지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이러한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을 걸었고, 그래서 본인의 징계 수위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겼죠. 인용이 되면. 그럼 이건 이제 법률상의 불이익이죠. 아까랑은 좀 비교해봤을 때 피해자 측은 사실상의 불이익이지만 이거는 학급교체에서 갑자기 전학으로 가면 자기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징계가 완전히 상향되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참가 신청을 해서 본인이 왜 학급교체 처분이 타당하고 전학 조치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절차에서도 참가가 가능하고 행정소송 절차에서도 참가가 가능해요. 다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심판법 제20조를 보면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 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 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행정심판법이었고, 행정소송법도 비슷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6조,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2항,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똑같죠. 이런 조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제가 이제 컨텐츠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올해 3월부터
하면서 정말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문 개정과 절차가 완전히 많이 바뀝니다. 대대적으로 이제 법률 제도를 정비하는 건데 피해자의 진술권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해자 측이 법률상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이나 소송 청구한 경우에는 무조건 가해자 측한테 알려주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률상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이제 반대로 가해자 측이 징계 낮춰달라는 행정심판이나 소송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한테 안 알려주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지금은 바뀌어서 모두에게 다 확실하게 피해자 의견 진술권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무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 신청을 하고 관련 당사자들한테 의견을 진술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허가를 해줄지 불허가를 해줄지 결정하는 겁니다. 불허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무를 보면 거의 다 인용이 됩니다. 거진 뭐 90% 이상 거의 다 그냥 인용이 되는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관이 되면 좋은 게 관련된 서면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사자가 됐기 때문에 양측의 서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서류를 내가 다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피해자면 가해자가 제출한 서면이 굉장히 좀 황당하고 거짓된 내용이 많겠죠. 그다음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만약 피해자가 제기하면 본인의 잘못보다 훨씬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을 다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당사자와 동일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참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견 진술도 아주 그냥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좀 노력을 하셔서 확실하게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 측에 의견 진술하는 것이 좋다. 피청구인 교육지원청도 물론 열심히 해주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어쨌든 학폭위는 솔직히 그 싸움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그 싸움을 이제 평결해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막 열과 성을 다해서 다퉈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당사자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참가를 해서 최대한 본인 의견을 피력하고 기존 조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이제 불이익이 없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 중간부터 하시기보다는 바로 그러한 통지가 오면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나를 좀 봐야 돼요. 답변서 어떻게 제출되나 봐야 되니까 처음부터 바로 신청하셔가지고 바로 당사자로 끼어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참가 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셨다가 그러한 안내가 온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가하셔서 의견 피력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